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발 훈풍이란 호재도 있었고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일제 하락하게 되면서 악재도 공존하는 하루였습니다. 지수도 이에 따라서 장 초반 강한 흐름을 보였다가 중하권 증시도 계속해서 좀 밀려나고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도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양대 시장이 조금 밀려나면서 마감이 된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에서 빠르게 좀 수많은 매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발빠르게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또 굉장히 특별한 분과 함께하니까 오늘의 함께해 주실 강사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그럼 새롭게 오늘부터 함께해 주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표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강사님, 물론 많은 분들이 이미 우리의 조진표 강사님을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배트맨은 첫 출연이시니까 앞으로의 각오도 한마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배트맨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이라든지 또는 시황 관련돼 있는 부분들 정확하게 짚어드릴 거고요. 또한 1타 강사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 콕 집어서 해결해 드릴 거니까요. 이번 시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우리의 조진표 강사님께서 해결사처럼 이렇게 저에게 나타나 주셨는데 좀 궁금한 게요. 오늘 우리 시장을 좀 살펴보면 사실 기대감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좀 밀려나면서 마무리가 됐잖아요. 오늘장 분석부터 한번 확실하게 도와주시죠. 네, 오늘장 한마디로 예상 말씀드리면 반도체가 올리고 2차 전지가 내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쪽은 오늘 나온 소식인데요. 대만의 TSMC가 1나노 공정에 대한 부분들을 공장을 짓기 위해서 약 한 42조 원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투자하겠다. 이러한 얘기가 나와줘서요. 반도체 쪽에서의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반도체 굉장히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외인들과 기관들도 역시나 이 반도체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와 줬는데요. 간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 역시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반도체,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이루어가고 있어서요. 대한민국 증시에도 이 여파가 같이 미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미국 쪽에서 나왔었던 소비자 심리 기대 지수 역시 굉장히 낮아져 있어서 미국의 경기는 굉장히 강하다. 그로 인해서 금리 인하는 3월이 아니라 뒤로 후퇴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러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요. 미국 증시 굉장히 잘 상승을 했고 대한민국도 역시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는데요. 오늘 24일부터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좀 예견되어 있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발표, 이 테슬라가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요. 24일 날 발표되는 테슬라의 실적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대한민국 증시, 코스피 증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TSMC의 소식과 또한 25일 날 있을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굉장히 잘 흐름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주에 비해서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이 계속해서 사고 있는 종목은 반도체 섹터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반도체주가 약진의 발판을 삼아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쉽게도
코스피 쪽에서의 대장주인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역시나 실적의 부진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형국이 나와주면서요. 특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에코프로 BM이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서 오늘 약간 6%가량 밀리는 그런 구간에 도달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서 1280원 부근에 있었던 이 원달러 환율 좀 더 보름 만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1338원 정도까지 현재는 상승해져 있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 중에 하나 원달러 환율 반드시 체크하는 그러한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장 여기서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미증시부터 우리 국내 증시에 대한 설명까지 제대로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첫 출연이신 만큼 특별히 준비해 주신 강의의 주제는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예고한 강의 주제는 2차 전지의 성장과 2차 전지에 관련된 투자 전략 오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밀려나게 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난감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강의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조진표 강사님과 나는 장중에도 함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열려 있습니다.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조진표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단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보다 자세한 소통들 이어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 오늘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에코프로 BM이 나와 있고요.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반짝 상승을 보이기도 했었죠. 파워로직스도 나와 있고 갤럭시 S24의 훈풍이 기대가 되는 어보브 반도체까지도 이렇게 종목들 나와 있습니다. 우선 종목들 종가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두 종목의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파워로직스, 어보브 반도체는 상한가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된 모습이고요. 네오셈이 28%대 시세를 기록을 해줬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에코프로 BM부터 살펴볼 텐데 물론 테슬라 주가 약세에 대한 영향도 받았겠지만 에코프로 BM의 실적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인 증권사들의 평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밀려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장 기준으로는 거의 11% 가까운 낙폭을 보이기도 했고요. 자, 다음 종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오셈 살펴볼 텐데요. AI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CXL이 새로운 D램 규격으로 주목을 받게 되면서 관련주들 사이에서 매수세가 쏠렸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네오셈은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 강한 탄력을 보여주면서 28%대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파워로직스 살펴볼 텐데 오늘 장에서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힘을 받으면서 덩달아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XR도 자율주행 핵심 부품으로도 부각을 받았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보브 반도체도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 시리즈가 8년 만에 최대 판매량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에 힘을 받는 모습이었죠.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강세가 나타났고요. 또 온센서 AI를 적용하는 제품에 들어가는 이 MCU 관련주인 어보브 반도체도 기대감에 강한 탄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렌시스를 살펴볼 텐데요. 장 막판에 갑자기 또 시세를 강하게 빵 주면서 16%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이 대기업들이 로봇 관련한 사업을 강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로봇주들이 다시 한번 들썩이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주가 매서운 상승세 이어지고 있죠. 이렌시스 16%대 상승세 기록하면서 자, 이렇게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이 나와 있는데 계속해서는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자,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어떤 종목부터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저희가 어보브 반도체를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버브 반도체인데요. 어버브 반도체 온센서 AI 관련돼 있는 종목으로 오늘 어버브 반도체가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이 나와 주었죠. 어버브 반도체 오늘 상한가까지 들어갔는데요. 이 온센서 AI를 이끌 차세대 MCU 쪽에서의 대한민국의 토종 1위 업체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 어버브 반도체가 오늘 큰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줬습니다. 온센서 AI는 온디바이스 AI 다음번으로 차세대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온디바이스 AI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섹터군들이 굉장히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온디바이스 AI가 나온 이후에 그 다음번에 나온 반도체는 CXL 반도체죠. CXL 반도체도 나온 지 사실 얼마 되지 않는데요. 이 CXL 반도체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네오셈 굉장히 급하게 상승을 하면서 100% 이상 현재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CXL 반도체 다음에 반도체로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칩넷 반도체였다라는 부분들도 몇 주 전에 나온 그런 얘기인데도요. 이 칩넷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도 시장의 주도 반도체가 될 거다. 그래서 3S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온 반도체가 바로 오늘 나온 온센서 AI 반도체 이런 종목인데요. 사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이미지 센서에 AI를 올려서요. 그 AI가 탑재된 부분들을 현재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상용화에 나설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온센서 AI가 오늘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이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온센서 AI 쪽에 들어가는 두뇌라고 할 수 있는 MCU를 만드는 토종 대한민국 1등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어버브 반도체가 오늘 굉장히 큰 집중적인 흐름을 보였고요. 사실 어버브 반도체뿐만 아니라 온센서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몇 종목이 더 있습니다. 하지만 MCU라고 하는 이 반도체의 핵심 두뇌에 해당하는 종목은 바로 어버브 반도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어버브 반도체에 대해서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버브 반도체 그럼 차트적인 흐름을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들까지 한번 짚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어버브 반도체 차트고요. 주봉 차트인데요. 이 주봉 차트에서 중간 가격을 저는 매기기를 원합니다. 왜 어버브 반도체에서의 중간 가격을 매기냐면 중간 가격을 매겨 놓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차트에서 중간 가격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 상승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중간 가격 위에 있다라고 하면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고 현재 주가가 포지션에 있는 그 위치를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 중간 가격을 매기고요. 보시는 것처럼 어버브 반도체는 중간 가격 위에 포진되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을 잘 버는 기업인지 어디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버브 반도체 보시는 것처럼 매년 1,400억, 1,600억, 2,400억, 올해 2023년 매출도 역시나 한 2,400억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컨센서스가 보여지고 있고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외형 확장을 위해서 지난 연도에 윈팩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 측면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것은 외형 확장을 위한 임팩에 들어가는 자본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최근 들어서 수급적인 측면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굉장히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종목이 윈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 차트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제가 화면을 좀 크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이 검정색 선인데요. 이 검정색 선을 뚫고 올라오게 되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는 그러한 주가 흐름을 볼 수 있는데 역시나 어버브 반도체도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면서 검정색 선을 뚫고 올라가니까 이처럼 이전 고점이었던 16,000원 부근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나와줍니다. 내일장에서도 당연히 이 전고점 부근을 돌파하면서 시작을 하겠죠. 다만 지금 자리에서의 어버브 반도체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한테는
관심권에서 제외하는 그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 눌림 왔었을 때 그 종목 관련돼 있는 부분들 눌림 왔었을 때 진행하시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노란 톡방 지금 보이실 건데요. 여기에 QR코드 누르시면 QR코드 카메라로 QR코드 체크하시게 되면 링크 받으실 건데요. 노란 톡방 안으로 자세하게 들어오시면 이 종목 관련돼 있는 업데이트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어부부 반도체에 대한 분석을 들어봤는데요. 주봉 기준으로 또 중간가를 잡는 꿀팁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볼 텐데 파워로직스가 또 한 번의 상한가를 보였습니다. 초전도체 관련한 이슈도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과연 저희가 이 종목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까요? 네, 파워로직스 오늘 두 가지 이슈 때문에 파워로직스가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초전도체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슈가 한 번 있었죠. LK99에 관련되어 있는 퀀텀 에너지의 그 대표 이석배 대표가 작년에 한번 대중의 관심을 받은 이후에 최근 들어서 두문불출하다가 공식적인 석상은 연세대학교 이번에 발표됐었던 연세대학교 비전 선포식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요. LK99 맞다. 초전도체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던 그러한 종목으로 파워로직스가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이 초전도체 관련되어 있는 서남이라든지 파워로직스, CCS 같은 이런 종목들, 신성 델타테크 같은 종목들이 상승 흐름이 같이 나와줬었던 종목인데 파워로직스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가 더 있냐면 갤럭시 24에 관련되어서 공급업체, 카메라 공급업체인데요. 갤럭시 24의 가장 메인 카메라는 5천만 화소가 들어가는 카메라인데요. 그 5천만 화소 들어가는 카메라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품목을 이 파워로직스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역시 파워로직스 기술적인 분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차트가 파워로직스의 기술적인 분석이고요. 기술적인 주봉 차트에서 중간값을 또 매겨보도록 할게요. 중간값을 매길 때 한 3년, 4년치의 차트를 보시고 매기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차트의 중간 가격은 이 정도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한 1,700원 정도 가격 부근인데요. 현재 1,700원 가격 부근 아래에 포진하고 있다라는 주봉 차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출은 잘 나오고 있는 회사였죠. 매년 9천억이라든지 뭐 7천억,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약 한 8천억 정도의 매출이 나올 걸 기대하고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 그러면 수급적인 주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일봉 차트로 넘어가면요. 보시는 것처럼 대량 거래량이 최근에 나온 이후에 눌림 후에 다시 오늘 또 대량 거래량이 나와주었죠. 이 파워로직스 같은 부분들은 아직까지 이슈가 좀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 하실 분들은 대응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파워로직스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네, 우선 수급도 괜찮다라고 들어봤고요. 실적도 정말로 나오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볼 텐데 다음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강사님? 네, 다음은 네오셈 종목 네, 한번 살펴볼까요? 좋습니다. 네오셈 저희가 어떻게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네, 네오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또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오셈은 CXL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네오셈이 DDR5 관련되어 있는 CXL 반도체 쪽에서의 장비를 개발을 한 이력이 부각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가장 최근에 그리고 최초로 이 DDR5 관련되어 있는 CXL 반도체 장비 쪽에서의 실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드렸었던 온디바이스 AI라든지 또는 CXL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거기에 맞춤 가능한 종목이 네오셈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네오셈 역시 삼성전자가 이 CXL 관련되어 있는 상표 출원을 좀 최근에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연계되어서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고 네오셈 역시 CXL 반도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할 종목군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차트적인 흐름 또는 기술적인 흐름을 봤었을 때 이 네오셈이라고 하는 종목 들어가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관심권에서 제외하셔야 되는 종목인지는 기술적인 분석 지금부터 여러분들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오셈이라고 하는 종목. 네, 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네오셈의 주봉 차트인데요. 중간 가격을 매기게 되면 한 7,700원 정도가 중간 가격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7,700원의 중간 가격보다 지금 한
네, 2배가량 올라갔죠. 14,400원 부근입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격도가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봉 차트에서 보시는 차트도 역시나 이렇게 크게 높이 올라가 있는 그러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돈을 잘 버는 기업인지 어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매년 매출은 480억, 370억, 740억. 이 올해 같은 2023년도의 매출 같은 경우에는 한 900억 정도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다. 매출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업 실적을 볼 때요. 매출액이 매년 20% 또는 30%씩 계속해서 잘 나오는 기업을 저는 미인주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미인주들 여러분들 계좌에 반드시 한두 종목은 편입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수급적인 측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은 최근 들어서 주봉 차트 보셨던 것처럼요. 최근 들어서 기관에서 특히나 금융투자, 사모펀드, 기타 법인에서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뭐 개인과 외국인들만 현재 매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보셨다라고 하면 이제 일봉 차트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크게 보시게 되면 검정색 선이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1년선인데 검정색 선이 보이지 않을 만큼 굉장히 급등했었던 종목이 네오셈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오늘도 네오셈이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갔는데요. 수급 주체에서 보셨던 것처럼 기관들은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들과 개인들만 매수하고 있는 그런 네오셈이기 때문에 현재 이 네오셈을 신규로 매수하시겠다고 하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저는 관심권에서 제외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이 네오셈 그러면 현재 가격대는 이전에 매수하셨던 분들, 즉 현재 가격대는 매수해서 현재 들고 있는 분들만 보유하는 전략, 그리고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한 종목이 네오셈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우선 네오셈 이 종목은 보유자들의 영역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런 가운데 또 좋은 꿀팁 하나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이 매출액이 매년 20% 이상 성장하는 종목들을 포트폴리오 안에 편입하는 필요가 있겠다라는 꿀팁까지 들어봤으니까 이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으로 궁금한 건 이렌시스인데 이 종목만큼은 그러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좀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지, 왜냐면 시장 대비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했던 종목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자,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지켜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종목이 이렌시스라고 하는 이런 종목이죠. 이렌시스라고 하는 종목이 2024년 CS2024에서 굉장히 삼성이라든지 LG 쪽의 회장단 그리고 사장단의 기자간담회에서 발표가 나온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삼성과 LG 두 기업 모두 M&A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진행을 하고 있다. 특히나 로봇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5년 동안에 굉장히 큰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올해 M&A가 잘 진행이 되면 성과를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까지 강조한 종목이 로봇 관련되어 있는 테마거든요. CS2024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라고 하면 AI로 시작해서 AI로 끝났다. 그 중심에는 로봇이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 로봇 관련되어 있는 테마, 앞으로도 대기업들의 미래 먹거리가 충분히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렌시스 같은 종목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이 나와 주었는데요. 이렌시스라고 하는 종목, 그러면 기술적인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렌시스의 주봉 차트고요. 주봉 차트의 중간값을 또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값을 매기면 4,400원 정도가 이렌시스의 중간 가격인데요. 현재 7,200원 부근까지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이렌시스라고 하는 회사가 돈을 잘 버는 회사인지 기업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보시게 되면 600억, 780억, 820억. 그리고 올해 같은 2023년에 나올 수 있는 이 실적 같은 경우에는 2022년보다는 조금 실적이 저조할 그런 가능성이 좀 있고요. 다만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바로 이렌시스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수급적인 측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하고 있고 기관들은 아직 참여 의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기타 법인은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개인들은
매도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렌시스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주봉 차트를 보셨다면 이제 일봉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크게 만들어 볼게요. 일봉 차트를 크게 만들면 보시는 것처럼 일봉 차트 검정색 선, 제가 가장 좋아하는 1년선인데요. 1년선 밑에 있다가 올라오게 되면 거래량을 동반한 1년선을 뚫게 되면 굉장히 급하게 상승이 나오고 또는 1년선 부근에서 한번 눌림 나온 다음에 다시 또 상승 흐름이 나오는 종목이 이런 로봇 관련되어 있는 이렌시스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아직까지 이렌시스라고 하는 종목, 로봇의 업황이라든지 또는 미래 성장성을 봤었을 때는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전략이 분명 좋은 전략임에도 분명하지만요. 오늘처럼 이렇게 7,200원까지 상한가 부분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가격대가 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이전에 91선 또는 61선짜리에서 눌림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21선과 61선 정도가 오는 가격대에서 매수해서 수익을 보는 전략이 좀 필요한 종목이 이렌시스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대비해서 최근 들어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던 이렌시스에 대해서도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BM을 저희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 BM 저희가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라고 하면 이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보유하신 분들이 계실 거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오늘 에코프로 BM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산업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산업은 이견이 없을 겁니다.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이러한 산업 중에서 현재는 에코프로 BM 같은 이런 종목은 올해 눈높이를 좀 낮추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드려 보고요. 사실 이 에코프로 BM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에코프로 BM이 굉장히 내부적으로 탄탄하게 기업을 만든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 중에 캐파를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현재 만들어 놨고요. 그로 인해서 올해 3분기서부터는 이 적자였었던 부분들에 있었던 게 전환이 되면서 사실 3분기서부터는 계속해서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서부터는 돈 잘 버는 그런 구조로 바뀔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에코프로 BM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기술적인 분석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에코프로 BM의 기술적인 분석의 주봉 차트인데요. 중간값을 매기면요. 27만 원 정도가 중간 가격입니다. 근데 27만 원보다 약간 밑으로 좀 내려가고 있죠. 이건 2023년에 실적이 저조하게 나온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약간 내려가고 있고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크게 해봐 드리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2018년과 19년, 20년도에 실적은 그렇게 크게 나와주지 않고 있는데요. 2021년에 1조 4천의 매출이요. 2025년에 12조 7천까지 약 5배 이상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조 4천이었었던 주가가 2025년, 2021년과 2025년 해봐야 불과 4, 5년밖에 되지 않죠. 4, 5년에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는 거죠. 지금 2차 전지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그 외 모든 종목들을 들고 계신 분들은 올해는 눈높이를 좀 낮추시고요. 내려올 때마다 비중 전략을 좀 강화하는 전략이 좀 필요한 종목이 2차 전지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에코프로 BM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요. 중장기로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단기적인 측면으로는 실적 발표가 나고 떨어질 때 단기적인 대응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런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황 이야기도 이렇게 자세하게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조진표,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시장 공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일타 강의를 한번 좀 들어봐야 되는 시간인데요. 사실 이 2차 전지 하면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해줬던 참 효자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어느새 좀 아픈 손가락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저희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2차 전지 전망과 투자 전략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오늘 강의해 드리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종목들 전망이라든지 투자 전략을 좀 알고 계셔야 그래야 내가 이 종목에 물렸다 이렇게 판단이 들더라도 이 종목의 전망이 밝다 또는 그렇지 않다를 통해서 내가 종목을 더 가져갈 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 손절을 할 건지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대한민국의 모든 투자자분들 작년에 2차 전지 한 번이라도 매매해 보신 분 계실 겁니다. 매매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매매를 많이 하고 현재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2차 전지에 많이 속상해하는 그런 구간을 지나고 계실 텐데요. 제가 성장성부터 해서 전략, 전망까지 오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차 전지의 성장성입니다. 2차 전지의 성장성, 사실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의 2차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적습니다. 2022년도를 보게 되면 전기차가 전체 자동차의 13%,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고요. 올해 그나마 21%로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전기차를 전 세계에서 약 한 1,400만 대 정도 판매를 했고요. 올해는 전기차를 약 한 1,900만 대 정도, 즉 작년보다 한 30% 이렇게 더 판매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전기차의 성장은 계속해서 30%씩 성장세를 이어나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게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의 애플에서 아이폰이 나온 게 불과 2007년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나와서 아이폰을 시연하면서 통화하면서 그 안에 반도체가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2007년인데요. 2007년부터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5년 그리고 6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2011년, 12년부터 그때부터 매출이 30%, 40%씩, 50%씩 이렇게 성장을 해왔었던 그런 과도기가 있었거든요. 역시나 전기차도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돼 있는 이런 섹터분들 갖고 계신 분들 전기차 이제 시작이고 올해 해봐야 전체 자동차 시장의 20%밖에 비중을 차지 않고 있는 이 전기차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늘려나가는 그러한 전기차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초기에서 메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데요. 이 초기 시장에서 메인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부분들은 전기차가 지금 당면한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요. 전기차라고 하면 딱 두 가지밖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고 손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전기차는 충전 거리입니다. 충전 거리를 현재 500km 그리고 600km 내외 정도의 벽을 현재는 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두 번째는 자율주행입니다. 전기차 충전거리와 자율주행 이렇게 두 가지 설명드리는데요. 전기차에 대한 이 자율주행 같은 부분들은 보시게 되면 자율주행이 레벨이 0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6단계가 있는데요. 이 4단계부터 4단계, 5단계까지는 운전자가 개입 없이 진행하는 게 전기차거든요. 근데 현재는 3단계 정도밖에 머물지 않고 있어서 전기차 계속해서 더 진행을 하려면 현재는 3단계 정도밖에 머물고 있지 않다. 그래서 4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벽에 현재는 걸려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3단계 아래에 있는 지금 초기 시장에서 이 메인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 이 밑단에 머물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반등에 꼭 필요한 조건 말씀드릴게요. 반등에 꼭 필요한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리튬 가격에 대한 안정화예요. 전기차 판매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매년 30%씩 올해도 성장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리튬 가격에 대한 안정화는 리튬 가격이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 리튬 선물 가격이 약간 10만 위안,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6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10만 위안 정도에 머물고 있고요. 2022년
11월, 즉 2년 전 11월 달에는요. 이 10만 위안이었었던 리튬 가격이 60만 위안까지 올라가서 6배가량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리튬 가격이 좀 안정화가 진행이 돼줘야 그래야 이 전기차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는 수요보다 공급이 좀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이 수요보다 공급이 중요한 부분들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현재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중에 차지하는 이 공급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장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쪽에서의 생산 원가가 가장 높은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이 작년 7월 달부터 이 공급을 좀 줄이고 있고 수요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공급을 좀 줄여나가고 있고 신생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도산하고 있고 사라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다 보니까요.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호주 같은 경우에도 공급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업체인데 지난 3분기 작년 2023년 3분기서부터 계속해서 이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줄여나가고 있다. 호주도 역시. 그래서 수요보다 공급이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2차 전지의 현재 상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나 눈높이를 좀 올해는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2차 전지에 대한 현재 위치다 말씀을 드리면서 2차 전지주 관련되어 있는 쪽에서 특히나 이제 양극재 쪽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선호해서 양극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양극재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서 말씀드릴 게 전기차 판매가 좀 둔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완성차라든지 또 배터리 업체 쪽에서의 재고 물량을 계속 털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도 양극재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부분들, 영업이익률은 좀 낮아질 수 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4680을 기점으로 해서 46 시리즈에 대한 수주 모멘텀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올해 3분기에 사이버 트럭의 출시가 될 겁니다. 사이버 트럭 출시되는 그 전후로 해서 46 시리즈가 탑재가 되고 그로 인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양극재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극재 쪽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갖고 계신데 제가 양극재 쪽에 있었던 몇 가지 종목들 기술적인 분석까지 또는 양극재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현재 처한 위치 또는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눈높이를 맞추면서 보셔야 되는 건지 체크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LNF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LNF라고 하는 종목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로 인해서 업종 내에 중장기적인 상승 여력이 굉장히 가장 높은 업체가 이 LNF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LNF가 갖고 있었던 그 모멘텀,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높습니다. LNF가 기존에 코스닥에 있었던 종목이었는데요. 최근에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가격적인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현재는 낮아져 있는 그러한 단계에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사이버 트럭이 올해 3분기부터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 관련되어 있는 수주 모멘텀까지 있는 종목이 바로 LNF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LNF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LNF의 주봉 차트인데요. 주봉 차트의 중간 가격을 매기도록 할게요. 중간 가격을 매기면요. 한 17만 원 정도가 LNF의 중간 가격입니다. 현재 LNF의 중간 가격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17만 8천 원 부근인데요. 17만 8천 원 부근에 현재 LNF가 포진해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NF 제가 기업 실적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거는 매출액이 매년 30%씩 증가하는 회사가 미인주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미인주인지 체크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할게요. 2018년에 5천억, 19년에 3천억, 2000년에 3,500억, 그리고 나서 2021년에 9천억으로 증가하고요. 2025년에 8조 7천으로 몇 배 증가하는 건가요? 거의 7, 8배 증가를 하죠. 그러니까 2021년에 약 한 1조 원에 해당하는 매출이 나왔었던 종목이 2025년 해봐야 내년이거든요. 내년 실적이 8조 7천 나온다? 이렇게 매출액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 회사가 또 있을까요? 그런데 지난 2023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하면 올해는 기대감을 좀 낮추는 그러한 기간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LNF 매출액 하나만 보셔도요. 저는 차트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가격 1년선 맞고 떨어지겠죠. 당연히 떨어지면 이 밑에 부근에서 매수 유효합니다. 매수해 놨다가 2025년에 매출액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니까요. 2025년까지 LNF 기다리면 반드시 성공적인 투자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은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살짝만 말씀드리면 3분기 손익분기 좀 넘어가고요. 4분기에 돈 잘 버는 그런 회사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굉장히 캐파를 가장 많이 만들어 놓은 회사가 에코프로 BM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에코프로 BM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라고 하는 차트. 네. 보시는 차트가 에코프로 BM 차트고요. 주봉 차트 보지 않겠습니다. 실적 먼저 보도록 할게요. 실적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2021년에 1조 4천여였는데요. 2025년에 12조 7천입니다. 9배, 8배가량 늘어나죠. 그러면 이 종목 또한 1년선 부근 내외에서 모아간다라고 하는 전략이 필요한 종목. 왜냐고요? 에코프로 BM 캐파 생산 능력 굉장히 양극재 쪽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많이 캐파 능력, 생산 능력 설치해 놨으니까요. 전기차만 잘 팔린다라고 하면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 계속해서 성장성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종목은 포스코 퓨처입니다. 포스코 퓨처의 명확한 성장성 로드맵이 굉장히 남아있는 그런 종목이다. 특히나 이 포스코 퓨처 같은 경우에 2026년이죠. 미국 북미 쪽에 양극재하고 전구체에 대한 공장이 완공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2026년부터 또 생산이 재개가 되는 종목이 바로 이 에코프로 BM이다. 포스코 퓨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하는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먼저 보도록 할게요. 실적 보시게 되면 2021년에 1조 9천이었다가 2025년에 10조가량 늘어나죠. 5배가량 늘어납니다. 5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5배가량 늘어나는 포스코 퓨처엠. 계속해서 포스코 퓨처엠도 역시나 지금 보시는 검정색 선 아래 하단 부분에 내려온다라고 하면 비중 충분히 늘려도 좋은 종목이 포스코 퓨처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서요. 오늘 투자 전략 관련되어 있는 마지막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들만 말씀드리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3분기, 4분기에 시장 부진을 몸소 경험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올해는 여러분들 2차 전지에 대한 눈높이를 좀 낮추는 그러한 시간이 올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수요 회복은 점진적으로 늘어날 예정이고요. 단기적으로 시황에 대한 부분들 바닥만 확인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2차 전지 여러분 비중을 더 높여서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올해가 아닌 내년을 바라보는 시점으로 2차 전지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 대응한다라고 하면 저는 성공 투자 분명히 가능하다. 이렇게 투자 전략까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시간을 통해서 2차 전지 관련한 대장주 종목들 하나하나 좀 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관련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보다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아니면 관련주 한번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열려 있습니다. 입장하시면 강의 관련해서도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실 수도 있고요. 시장 이야기 장중에 소통해 보실 수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진표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요,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는 1타 주식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을 콕 집어 오셨을지 우선 그 종목명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T-로보틱스입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노란 톡방 안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시고 구체적인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1타 주식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요. 무엇보다도 첫 단추에 대한 기대감이 크죠. 이 종목 골라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T-로보틱스 제가 CS2024 관련되어 있는 얘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AI로 시작해서 AI로 끝났다. 그 중심에는 로봇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최근 들어서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핵심 주도주 종목이 별도로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T-로보틱스가 그 숨겨져 있는 알짜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삼성과 LG가 CS2024의 기자 간담회에서 발표했습니다. M&A 관련돼 있는 부분들 올해 진행할 수 있다. 특히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한종희 부회장이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LG 조주환 사장 같은 경우에는 5년의 미래 먹거리 안에 로봇이 우리의 혁신적인 성장을 이뤄낼 것이다. 그래서 로봇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역시나 LG 그리고 삼성에서 굉장히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점들 부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지분이라든지 M&A 쪽에서 LG는 공격적으로 진행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로보틱스 관련돼 있는 이 T-로보틱스 관련돼 있는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T-로보틱스를 말씀드리는 이유를 설명드리면요. LG그룹에서의 대규모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 바로 이 T-로보틱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은 아니고요. LG 쪽에서의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올 거고 주문량이 최근 들어서 일고 있는데 이 로봇 관련되어 있는 주문이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LG 쪽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지분 관련되어 있는 얘기라든지 또는 M&A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T-로보틱스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이유는 지난 2023년 11월이죠. 11월에 지능형 로봇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로봇이 인도를 다닐 수 없었어요. 근데 지능형 로봇법이 통과가 되면서 로봇도 사람과 같이 인도를 보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면서 이 지능형 로봇법으로 인해서 관련되어 있는 로봇 섹터, 로봇 업황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T-로보틱스라고 하는 종목 기술적인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 T-로보틱스의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T-로보틱스도 약 한 23,000원 부근 내외에서 중간값 부근 내외에서 그냥 현재 차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돈을 잘 버는 회사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매년 600억, 500억, 600억, 400억씩 올해 2023년 같은 경우에 한 450억씩 이렇게 400억, 500억씩 벌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기관들 특히나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일봉 차트를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일봉 차트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검정색 부분이라고 했는데요. 검정색 부분을 이렇게 돌파해버리면 거래량을 통해서 돌파해버리면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요 23,000원 부근 내외에서 정말로 잘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분명 성공 투자 가능한 종목이 이 T-로보틱스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 이유 말씀드렸고 기술적인 부분들까지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이 종목 여러분들 성공 투자 진심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을 만나봤는데요. 알짜배기 종목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전략이 궁금하다, 나도 한번 같이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가격적인 전략이라든지 타이밍도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종목 공략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테마들 간의 상하락이 뚜렷했던 하루였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은 강한 모습을, 반면에 2차 전지 종목들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렇게 2차 전지 종목들이 일제히 밀려나게 되면서 강의에서는 또 이런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타 주식은 T-로보틱스였죠. 구체적인 전략 노란 톡방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조진표 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